가만히 놔둬 시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 장 초반에 급락을 하다가 약간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쭉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장이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미국 주식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번에 그린란드 사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짓기 전까지는 증시를 부양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어제 장중 고점에서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불안하신 분은 방금 제가 빅베어 약손절 친 것처럼 평단 근처인 거 매도하여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빅베어는 1% 정도 약손절 쳤고요. 일단 장중 고점을 말씀드림으로써 돈을 지키는 방법을 타이밍 좋게 공지를 드렸고요. 공포지수는 48. 이제는 미국 주식이 싼 구간도 아니고 비싼 구간도 아니다. 미국 주식이 싼 구간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매수를 해야 되고 현재는 이 사태를 관망해야 되는 시기. 나스닥 지수입니다. 결국에는 삼각 수렴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방이 좀 열렸다고 어제 말씀드렸고 이제는 하방의 추세, 나스닥은 하방의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하방의 추세였던 이때 그리고 또 지난 하방의 추세였던 이때는 약간의 수렴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렴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이때나 이때보다 높은 구간이지만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의 저항, 만약에 뭔가 증시에 좋은 상황이 와서 증시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파란색 선이 저항이 된다. 그리고 하방은 좀 크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만약에 물량을 좀 들고 있다. 그러면은 좋은 상황이 오면은 물량을 줄여야 되며 지금은 상방이 좁고 하방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좋지 않다. 물론 당일 매수에서 짧게 끊고 나오는 단타 매매는 여전히 그거는 365일 유효하나 좀 홀딩하는 물량을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를 수가 있다. 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강하게 매수를 해야 할 때는 정말 극도의 공포의 구간이 오면은 강하게 매수를 하긴 할 건데 현재는 이 사태가 당장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은 지난 4월에 관세 빔처럼 이 3파의 하락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3파의 하락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계속 목숨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설프게 여기서 조금 더 내린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은 또 한 번의 하락이 왔을 때 패닉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사야 될 때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심해야 될 때 엔비디아는 단기 반등의 채널을 이탈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지선은 이제 딱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됐어요. 한 167달러 부근 이 올라오는 추세선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200일선. 근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200일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락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때처럼.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초장투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초분할 매수로 모아가면 되겠지만 현재 엔비디아는 상당히 차트가 좋지가 않다. 반도체는 그나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잘 버텨주었으나 일단 저는 쏙슬은 저번주에 매도를 한 상태예요. 쏙슬의 비중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경우의 수는 반도체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이 추세 하단선까지 오면은 단기 매매로 해볼 수가 있겠다. 그 전까지는 지금 올라타서 먹을 구간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부분 매도를 고려해야 되며 신규 매수는 조정이 좀 세게 왔을 때 그때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가 이탈하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약간의 단기 매매로 해볼 수가 있겠다. 테슬라는 결국에는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 테슬라는 이제 더 큰 채널, 이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이 채널의 하단인 121선과도 맞물리는 412달러 최종 지지선입니다. 여기까지 이탈하면은 201선까지 열리게 된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거의 작년 4월처럼 전개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작년 4월에 그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때 매수할 현금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구글은 주말 영상에서 21선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나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구글마저 21선을 이탈하면은 진짜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고요. 마소는 사면 안 되고요. 201선을 이탈하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결국에 초장기 지지선 여기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 메타는 오늘 밤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은 메타는 하락장입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가 나가리가 되면서 현재 프리장에서는 82달러까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이 제가 오래전부터 그어놨던 선인데 4월에 관세 빔 그 최저점입니다.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마저 이탈하면은 그때는 완벽한 사요나라.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볼 건데 UNH가 그나마 어제 양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201선 터치 저항이죠. 여기가 또 저항입니다. 메인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가 다시 메인 상승 채널 하단 터치하면서
200일선까지 터치, 저항의 상태. UNH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증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이렇게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일선을 돌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UNH를 초장투로 모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눌렸을 때 매수를 받아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추세지만 UNH는 이미 내려왔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해주면서 코인이 또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코인이라는 자산은 그냥 유동성 흡수 자산인 것 같아요. 대외 매크로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구성이 없다. 결국 롱 청산 그리고 숏 청산시키는 그런 쓰레기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이 반격의 채널을 이탈, 그러면은 다시 상승하더라도 이 반격의 채널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의 가격은 한 90K 정도 저항이 됩니다. 결국에는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 게더리움도 반격의 채널 하단선을 이탈, 결국에는 게더리움도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 오늘의 일정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연설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트럼프가 나오기만 하면은 주식이 내리는 지난 3월, 4월처럼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다 쓰지 마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쉽사리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리스크가 빨간불로 켜진 상태. 돌고 돌아 결국 QLD님 상당히 큰 후원을 해주셨어요. 몇 년째 하루 왼종일 유튜브 미국 주식 경제방송 보고 있는데 시저님이 1등입니다. 제가 1등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그리고 대추세와 단기 추세를 보면서 이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든 자산을 불리고 또 살아남으려는 매매를 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살아남으면 돈을 번다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가장 위험한 거는 희망회로니까. 가장 기쁨의 순간에서 저번주에 속스를 450% 수익을 내고 매도한 것처럼 가장 기쁨의 순간에서는 절대로 불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샘물님도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자신이 이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2, 3% 벌었다고 자랑질하는 그런 어그로에 질리셨다면 더시저와 함께 좀 긴 안목으로 같이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셔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베스팅의 세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월 30일까지.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investing.com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vesting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investing.com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investing.com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영어이기 때문에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알고 싶은데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픽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은
상황은 명확하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 잠시 움츠려 들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고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일시적인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